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공간에 와 있죠.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공간을 빌렸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지금 좀 떨려가지고 캐모마일티를 준비해서 이렇게 마시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은요, 조금씩 분명히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개인적인 일로 힘들었을 때 서점에 갔는데 제목 보고 바로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집에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표지도 너무 귀엽고 끔찍하지 않나요?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준 책이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글로 써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건 좋아하고 잘 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책 리뷰한다고 글로 쓰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할 수 있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탈 벤샤르라는 분인데요. 탈이라고 할게요. 제 탈 친구가 탈한테 물어봐요. 탈, 지금은 행복을 격리해야 할 때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탈은 단호하게 아니 라고 대답을 해요. 행복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 행복을 밀어서도 안 된다 라고 제일 앞장부터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탈은 본인의 불행 때문에 행복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공상심리학에도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몇 장 읽다가 왜 행복이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씩 행복의 수준을 높인다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합니다. 여기서 성공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전통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차원적인 의미라고 해요. 동반자로서, 지도자로서, 친구로서, 부모로서 좀 더 큰 성과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행복 수준이 오르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고 친절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나도 행복만 추구하다가 살다 보면 꼭 성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행복의 역설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더 행복해지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 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행복은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야 라고 말한 사람들은 더 불행하고 더 외로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서 이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스파이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S는 spiritual well-being, 마음의 안녕, P는 physical well-being, 몸의 안녕, I는 intellectual well-being, 배움의 안녕, R은 relational well-being, 관계의 안녕, E는 emotional well-being, 감정의 안녕. 이렇게 5가지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감정의 안녕이나 마음의 안녕이 제일 와닿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안녕이라는 챕터에서는 살짝 진부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하면은 모든 것에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가 핵심 주제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탈리아에 여행을 간 한 관광객이 길을 가다가 공사판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사하시는 노동자분한테 질문을 해요.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했는데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또 다른 노동자한테 물어봅니다.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로 대답을 했대요. 마지막으로 또 노동자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답변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와 목적을 느낄 때 한 순간 몰입을 할 때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여기서는 일을 생각했을 때 3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나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은 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이다. 일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의무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일을 주로 경력을 쌓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연봉 인상과 상여금, 승진을 기대하며 일하는 거라고 합니다. 셋째, 일을 천직으로 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갖고 일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진정으로 아끼고 즐기기 때문에 의무감을 넘어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 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맨날 하는 일이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깨닫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배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영어를 아이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 걸로 만들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또 영어 성적이 오르고 이런 게 사실은 엄청 대단하고 멋진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애들이 좀 더 뭔가 예뻐 보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더 에너지를 받아서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재밌고 흥미로운 수업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번째 감정의 안녕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이랑 긍정적인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을 더 좋아하세요? 당연히 긍정적인 감정을 더 좋아하겠죠. 근데 이 챕터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허용하고 또 받아들이면 즐거운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고 나한테 왔던 것처럼 또 문득 사라진다고 합니다. 유쾌하든 고통스럽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같은 간을 통해 흐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제지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 또한 막히게 되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든 종류의 감정을 흐르지 못하게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토익 공부를 카페에서 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봤는데요. 지인들이 이제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부럽고 이제 외로운 감정이 불쑥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책에 배운 것처럼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허용을 해줬거든요. 지금 외로운 감정이 들구나. 괜찮아, 네 감정은 오라 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줬더니 이 금세 그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스스로 다독여줬어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거고 너도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만의 시간을 열심히 기특하게 보내고 있는 중인 거야. 이렇게 제 스스로 다독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거를 써먹어 보니까 좀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정적이라고 해서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조금 허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감정은 마음껏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간답게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운다.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호르몬인 옥시토신, 그리고 슬픔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오피오이드 성분의 일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신뢰하는 친구나 심리 상담사에게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할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3번째는 감정에 관해 기록한다. 이미 겪었거나 겪는 중인 힘든 일에 관해 10분 이상 기록한다. 당시 어떤 느낌이었는지, 지금은 기분이 어떤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문법이나 구조에 상관없이 10분 동안 적어보는 거예요. 쭉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홀가분하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책 리뷰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 해서 전달드린다고 전달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일단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